네, 지금부터 2022 제2회 글로벌 리더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권현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의 주체인 IYF 마인드 교육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정신을 심는 진실된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IYF 홍보 영상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해 왔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전 세계 210억의 지부를 두고 수많은 청소년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양성하고 있는 IYF. 이제 우리의 도전은 다양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청소년기,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부터 반항아,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이한솔. 친구와 담배, 게임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를 변화시킨 것은 월드캠프였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던 2주간의 시간. 그는 현재 IT IYF 지부장으로 절망 속에 살아가는 IT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과거의 자신처럼 꿈을 잃고 방황하는 IT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과 해외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캠프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는 마인드 강연, 다채로운 세계 문화 공연과 여러 분야의 지식을 배우는 아카데미는 우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세계 청소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왔습니다.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월드문화캠프는 약 60개국 4천여 명의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자들이 참가해 월드캠프의 세계적인 규모와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해마다 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개최된 해외 월드캠프는 IYF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각국 정부의 신뢰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 국가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각 나라의 청소년부 장관들을 초청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각국으로 돌아간 장관들은 자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일했고 1년 후 다시 한국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논했습니다.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처음 시도된 세계 청소년부 장관 포럼입니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포럼에 참석했던 장관들은 각국의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IYF 월드캠프를 채택하면서 든든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었고 자국 정부에 IYF를 소개함으로 각국의 대통령, 총리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져 IYF가 전 세계 청소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커다란 발판이 되었습니다. IYF는 세계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틀과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과 마음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삶의 변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는 연합정신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과 봉사가 있는 IYF.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청소년들이 믿고 디딜 수 있는 발판이 되어
그들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더욱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IYF와 함께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IYF 울산 김우동 지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회 글로벌 리더 경연대회에 참가하신 내빈 여러분들과 심사위에 수고해 주실 심사위원들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글로벌 경연대회에 참가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제청소년연합회는 각 시도 10개, 해외 127개 지부를 통해서 월드 캠프, 또 해외 봉사활동, 글로벌 마인드 경연대회, 전 세계 지도자 교육인 CLF를 통해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아낌없는 후원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하신 참가자 여러분들과 또 본 행사의 도전을 시작으로 내일을 글로벌 마인드로 리더가 되는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이 시간 마음껏 발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기 전 오늘 대회를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를 위해 한 걸음 달려와 주신 분들인데요. 먼저 경상일보 디지털 미디어 국장이신 임규동 님입니다. 네, 다음은 경일대학교 교수이시자 소방공학 박사님이신 김학중 님입니다. 네, 다음은 울산교육청 기자님이신 조성희 님입니다. 네, 다음은 진엔터테인먼트 대표이며 라이온스 연구 부원장이신 김혜원 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내용, 논리력과 완성도에 50점을 주고요. 그리고 창의성에 30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능력에 20점을 부여합니다. 발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발표 시간은 4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발표 시간이 초과될 경우 감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부에는 총 8명, 그리고 2부에는 총 6명의 참가자가 발표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글로벌 리더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가 번호 1번 손주은, 리더의 기초 자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눈앞이 캄캄해지는 문제를 마주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에게 조금 피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조금 덜 손해보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그런 태도가 이기적이다라기보다 그럴 수 있지, 똑똑하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리더는 어떨까요? 분명 최소의 손해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그들의 기본 자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는 자세에 있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안중식 사장님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빠르게 산업화를 형성할 때 전기설비 회사를 만드셨습니다. 구미공단 내에 있는 공장에 전기설비를 설치하셨는데요. 전기설비 설치 시 변압기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공장은 워낙 전기량의 사용량이 많다 보니 그 무게가 몇 톤이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얀 사장님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외주업체에 이 변압기 운반을 맡겼는데요.
그날도 전기 설비를 하기 위해서 운반업체에 변압기를 맡겼습니다. 근데 운반 도중에 변압기가 휘창 하더니 이걸 막으려던 인부가 되려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큰 사고죠. 안 사장님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근데 이 운송업체 사장님은 이 직원의 상황 보험금은커녕 장례비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위로의 인사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 안 사장님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 아니 그 업체 사장도 책임을 못 졌는데 내가 굳이 할 필요 있겠어? 나도 이번에 처음이야. 그러니까 다들 내 상황 알고 나면 다 날 이해할 거야 하는 첫 번째 생각과 두 번째 생각. 만약 내가 직접 이 변압기를 운반했다면 내가 당할 사고가 아니었을까? 그랬다면 내가 죽었다면 우리 가족은 얼마나 힘들고 암담했을까? 그래서 이 안 사장님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챙겨 들고 이 유가족들에게 갔죠. 남편분께서 정말 책임감 있게 늘 성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 저의 마음입니다.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모든 것을 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암담하고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근데 이 안 사장님의 이야기가 공단 내에 빠르게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 안 사장 말이야. 이번에 사고 났던 거 그 회사도 책임 못 졌던 거 본인의 책임을 졌대. 다른 사람 일도 자기 일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야.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장님은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무엇보다 다른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직원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 역시 건설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퇴사하는 시기가 비슷해요.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역시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 자세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리더는 결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도 없고 신용도 없고 더 많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정상 참가 번호 6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6번 김진하, 리더를 위한 기저, 미래에 대한 이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역량, 미래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진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인 다들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모 회사에서 광고로 쓰여질 만큼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통용된 OK라는 사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디뉴세아 히앙, 앙유틸, 무슬모한 의미로 쓰이고 브라질에서는 성적 모욕을 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어에서 따봉에서 유래된 이 썸스업이라는 시그널은 제가 근무하던 아프리카에서는 욕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제스처에서도 다른 의미와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했었습니다. 단지 16가지만으로 구분했을 뿐인데 이 성격마다 생각보다 받아들이는 정도와 사고하는 방식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로부터 관습되어 왔던 행동 방식이나 그런 사고 양식에서 벗어나서 이단으로 분류되던 소수의 성격 유형들이 최근 들어서 좀 이해받을 수 있었던 창구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방금 보신 문화와 이런 성격 유형뿐만 아니라 최근 21세기에는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초개인화 시대를 맞은 이런 리더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저희 인류 사회들은 인간이 다르고 유별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구족 사회에서부터 국가 사회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집단에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를 이끌어주는 리더를 항상 필요로 했습니다. 마치 저기 퍼즐 조각이 다른 노란 색깔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 말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크고 작은 목표를 집단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리더십이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10여 년 전만 해도 바로 카리스마 리더십이 대두되었습니다. 마치 밀림의 사자가 따로 싸움이 없어도 밀림의 세계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옛날 시대에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정보 기술이 많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소통의 창구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을 이끌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던 혹은 다른 사람보다 비범한 전능함을 강조하던 이런 카리스마 리더십이 항상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21세기 저희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창구가 너무나도 많고 속하고 있는 집단과 사회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서구에서는 예로부터 개개인이 다르고 독창적이고 그리고 독립된 자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했고 반면 동양 문화에서는 개인과 나와 타인을 묶어 하나의 공동체 집 문화가 유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MZ세대라고 부르는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니즈를 가감없이 표출하고 그리고 본인이 희생받는 그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본인이 희생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켜서 내재화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저는 개개인의 팔로워들의 특성과 유형을 파악하여 개개인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언어를 쓰고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엔 생활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하지만 개개인의 부족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선험적 지식을 쌓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습을 통해서 시야를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맡았던 반기문 총장은 역임 시절 늘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리더는 남들의 의견을 듣고 함으로써 마치 문제를 보면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팔로워들이 원하는 바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맞춤형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떤 팔로워를 이해하면은 그 팔로워에 맞는 가장 맞춤형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21세기 저희 언론, 매체 그리고 접하는 정보마저 다 다른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보고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개개인은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뉴스, 음악, 소셜미디어 여러 가지에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리더들은 어쩌면 지금 여기 벚꽃나무에 있는 벚꽃을 잡아두는 가지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벚꽃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게 할 수 있고 벚꽃을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바람과 같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바람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공기 운행을 할 때 UTC라고 하는 협정 3개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줄루 타임 마이너스 9시간을 해야 되는데 예상 도착 시간 ETA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리더란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개개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남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글로벌 리더가 되기에 적합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참가 번호 2번 박인욱, 지혜로운 한 사람.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한 사람 발표를 맡게 된 박인욱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리더는 한 무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그리고 친구, 그리고 가족, 동료,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갈 사람들과 길을 걷게 되는 사람인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리더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그러한 이유를 보면 사람들은 우선순위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행동은 일단 나 먼저 잘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이 행동은 자신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없을 뿐더러 또한 글로벌 리더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 문제에 대해서
또 1차적인 생각과 또 2차적인 생각으로 이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이 간격을 두고 해결 방법도 더 다양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는 넓은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좁은 시야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더 넓은 세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외에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갖추어야 할 것들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모든 건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판입니다. 그럼 리더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도전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이야기로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5월 20일 이제 해병대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달간의 훈련을 받고 이제 인천 강화도에 검무소 근무라는 근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늦은 밤 보초를 서야 하는데 이거 검정색 차 한 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저희 검무소 바리게이트를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전자가 규정상 저희가 검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창문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창문을 내리는데 그분의 창문 내린과 동시에 저의 코를 찌릿 듯한 알코올, 즉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은 음주운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바로 경찰과 이제 소초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보고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왜 잡냐?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분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술을 드시고 매일 밤에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뭐 죽게 하게 된다면은 어쩌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왜 자기밖에 생각 안 하시냐고, 왜 음주운전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도 아마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미안하다. 자기는 그냥 사람들과 함께 술 좀 먹고 이게 짧은 거리인데 그냥 사고도 안 나고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차에 따라서 그분을 경찰한테 얘기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 여기서 보면 저는 파견 당시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53대대 제가 있었던 소속되어 있는 부대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그 근무를 쓰면서 지혜로운 한 사람이 10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믿고 두 발을 뻗고 자는 이게 저희 군 동료들을 보면은 또 저는 제 행동에 책임을 또 져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스스로를 가르치고 또 전역을 하고 나서 저는 저 스스로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으며 그냥 남을 위해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마음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아주 쉽게 바꾸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저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될 것이고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3번 장지혜.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등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세계 최고 교육기관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현재 어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원 부원장님은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현재는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하버드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왜 이 시골 울산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시나 한번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원장님, 왜 하버드 대학교까지 가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쭤봤을 때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어떤 비전이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원장님의 대답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 부원장님은 필리핀 출신으로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일을 하면서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차별을 많이 받아서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듣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께서 저에게 남긴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 한마디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하버드 졸업장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좀 충격적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몇 번의 대화를 나눈 뒤에 이 부원장님의 삶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원장님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똑똑하고 성실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원장님께서 한 번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강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 잠을 잘지 못하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대화를 몇 번 나눈 뒤에 그 부원장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원장님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런데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한 그러한 그러한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알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운전을 배울 때 어떤 자동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브레이크, 기어, 핸들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능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세계의 기능을 우리의 마음에도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배우게 되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학교에서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겪는데 그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그러한 문제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행동은 바른 행동을 하라고 배우긴 하지만 그 바른 행동을 하게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공교육에서는 교사들이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도 쉽게 할 수 없고요. 가정에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들이 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행동을 하거나
뛰어난 지식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세계라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4번 원희경 참가자가 부득이 기권을 하셔서 참가번호 5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5번 박민정, 위기, 위험과 기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21세기 글로벌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네, 급격한 변동성과 위기 상황이 따를 수 있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우선시 될까요? 그럼 먼저 저희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 방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 및 변화 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 구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 안에서의 산업과 사회 변화, 그리고 팬데믹의 확산, 또 기후 환경 변화 안에서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능력으로 인하여 국가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네, 저 또한 어떠한 일에서든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그에 따른 예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아오모리현은요, 일본 최대 사과 산지입니다. 네, 맛과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일본 최고를 자랑하는 사과인데요. 그런 아오모리현에 1991년 큰 태풍이 찾아와 사과 농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생산량의 3분의 1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냥 떨어진 사과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한 청년의 눈에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나무에 붙어있는 사과가 보였습니다. 그는 아오모리현에 있는 농부들을 동원해서 사과를 수확해서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 수험생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개당 1,000원에 팔리던 사과는 개당 10,000원에도 날개 돋친 듯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떨어진 사과를 보고 있을 때 이 청년은 90%의 떨어진 사과를 본 것이 아니라 10%의 끝까지 비바람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분은 바로 정주영 회장이십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업을 발전시킨 그는 한국 발전을 급속도로 성장시킨 주역이기도 하신데요. 1960년도 한국은 겨우 신발이나 가방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조선 산업이 한국에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해 울산에 조선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들이 필요했고, 또 외국에서 차관을 이렇게 들여와야 했지만 돌아오는 반응들은 한국은 후진국이니까 돈을 빌려줄 수 없다였습니다. 계속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국의 유명한 조선 회사인 AMP 애플도어 롱바텀 회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롱바텀 사장도 바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정 회장은 바로 이 500원짜리 지폐를 그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지폐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거북선이요, 우리는 1500년대에 이런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요, 구세국 전책으로 산업화가 늦어져 국민의 능력과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 우리의 잠재력은 고스란히 남아있소. 이 말을 들은 롱바텀 회장은 깜짝 놀라며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 철갑선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바꾸어 조선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낸 청년,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공통점은 바로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바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리더의 차이는 바로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떨어진 99.9%의 어려움을 보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0.1%의 희망과 기회를 찾아 삶을 기회로 이끄는 리더의 마인드를 가지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6번 김진아 참가자님은 공군이신데 부대에 급한 연락을 받고 먼저 2번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7번 김인철 A global leader is here with you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계는 단순히 명령만 하는 보스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조율할 수 있는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의 매체 발달로 인해서 국경의 그런 벽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른바 글로벌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글로벌 리더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네, 2022년 2월 24일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했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나라들은 이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규탄하면서 압박을 가해왔지만 현실은 안타까운 우크라이나 현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국방력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짧게는 3일, 길어야 2달 남짓의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우가 함락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었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판세는 뒤바뀌게 됩니다. SNS를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겐 도망칠 수단이 아니라 총알이 필요하다라며 전 세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결사항쟁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 때문이었을까요? 현재까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사항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래 코미디언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무슨 코미디언이 정치를 해? 당신은 안 될 것 같아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돼서 당시 지지율은 20% 남짓에 불과했지만 현재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90%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과연 글로벌 리더에 가져야 될 자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here with you, 당신과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탁상 공론에 지나치지 않는 정책들과 해결 방안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하며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는 사람이야말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복장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되실 텐데 저는 지금 링컨하우스 울산스쿨이라는 곳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생들과 함께 2박 3일간 국토대장정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많이 걸었던 탓일까요? 첫째 날에 엄지손가락 4개만한 물집이 제 발바닥에 잡혔습니다. 둘째 날에는 설상가상으로 이 물집이 터지고 골마버려서 엄청난 통증을 가져왔는데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어서 저는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학생들과 함께 국토순례를 함께 했습니다. 물론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 차량이 있었지만 저는 그 차량에 탑승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를 바라보니 학생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저와 함께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보는 모습을 보았는지 여러 학생이 다가와서 양말을 벗고 쉬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차를 타고 가세요. 아니면 가방이라도 벗어놓으신 건 어떠세요?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겠니? 너희들도 한계를 넘는데 나도 한계를 넘어야 되지 않겠니?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얘들아, 우리 같이 마무리를 해보자. 그러고 학생들은 거기에 힘을 얻어서 같이 함께 국토대장정을 하게 되었고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리더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수평적인 조건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구성원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구성원들은 이 리더가 단순히 보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동력자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8번 권지영,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를 말하는 리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석유 매장량 1위인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자동차 한 대의 기름을 가득 채우면 혹시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1달러 약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이 나라 사람에게 가서 야, 어떻게 너네 나라는 기름이 물보다 쌀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야, 어떻게 너네 나라는 기름이 물보다 비쌀 수가 있어? 라고요. 이것처럼 전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저는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을 바로 이 다양성 속에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그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2016년도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큰 캠프의 팀장, 문화공연이라는 팀장의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현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문화공연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활하지 않은 언어로 준비를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았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조급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봉사자들은 제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2시가 연습 시간이라면 2시 반, 3시, 늦게는 4시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나타나는 봉사자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아니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여유로운 거야? 라면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자꾸 닥달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지부장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영아,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잠비아 타임이라는 게 있어. 이 나라 사람들의 문화는 느긋하고 여유로워서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말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을 지키는 부분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시간에 대한 기준은 나의 당연함이었지 그들의 당연함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저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들의 기준을 받아들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율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몇천 명이 보는 무대 앞에서 공연을 마치고 내려왔고 더 나아가서 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르다가 아닌,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의 그런 기준을, 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많습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어도비, 펩시콜라, 마스터카드 등 세계적인 글로벌 CEO들의 자리는 바로 이 인도인들이 꿰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사고방식이 이들을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하게 했을까요? 네, 바로 엄격한 계급 사회가 있고 수백 가지의 종교가 있지만 가장 밑층에 있는 계급의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들의 자세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관점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글로벌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1부의 마지막 참가자, 참가번호 9번 박한나입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리더가 될 수 있는 열쇠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다양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아졌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대인관계를 맺고 학교 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실패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실패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글로벌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는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실패를 만나 마음이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되튀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계속 도전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힘든 유년 시절을 겪었고 2번의 사업에서 실패했으며 각종 선거에서 8번이나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링컨은 이런 무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실패를 자양분 삼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링컨은 그를 깡마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국가적 재앙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던 에드윈 스탠튼을 오히려 국방장관에 임명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시 국방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저격됐을 때 스탠튼은 그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지금까지 이 세상이 가졌던 통치자 중 최고의 통치자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링컨이 많은 실패를 통해 얻은 회복 탄력성에서 비롯된 포용력의 결과였습니다. 저 또한 원치 않은 실패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2020년 한 해 열심히 공부해 최종 합격했던 교원 임용고시에서 대학 졸업학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된 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합격한 시험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취소 통보를 받으니 너무 절망적이고 막막해 눈물만 났습니다. 1년 동안 또다시 공부하려니 막막하기도 했지만 주위의 조언으로 이것이 분명 나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긍정과 확신으로 도전해 다시 임용고시에 합격했고 현재는 제가 가진 회복 탄력성과 강한 마인드를 토대로 전문 상담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들을 때 저는 정말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음 세대에게 강한 마인드를 심어주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실패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면 무엇보다 값진 실패가 될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성공한 리더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 8명의 참가자들이 주옥 같은 사연과 마인드를 접목시켜서 열띤 강연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상으로 1부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이어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